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창업의 이슈를 소개하고 또 개인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에스의 김경훈 기자님께서 2019년 12월 20일 오후 4시 18분에 올려주신 기사입니다. 굉장히 이번 기사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슈가 나타났네요. 드디어 GS25가 1위, 편의점 1위 CU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CU가 GS25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군요. 원래 이 두 개 업체는 사실 그 가맹점이 두 개가 10,000개를 이미 넘었고, 두 개의 차이는 수십 개 정도, 그 가맹점 수가 수십 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CU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경영에 임했을 거고, GS25는 조금만 따라잡으면 대한민국 편의점에 평정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GS25에서 굉장한 고민과 그런 굉장한 열정을 보이면서 아마 소비자들에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GS25의 그 그동안의 걸어온 길을 보면 사실 GS15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면 가맹점을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권에서 GS25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매출의 1등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라는 점은 그냥 피부로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하루를 버틸 수 없잖아요. 저도 커피를 하루에 거의 한 대여섯 잔 아니면 일곱 여덟 잔까지도 마시거든요. 저 같은 커피 매니아는 커피의 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점에서 간혹 또 커피를 마시게 되다 보면 GS25, 또 CU, 또 뭐 세븐일레븐, 뭐 미니스탐, 아메리카노 굉장히 많이 팔던, 다 팔잖아요. 안 팔면 담배권처럼 이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편의점에 제가 커피를 다 먹어봤는데 GS15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맛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GS15는 일반 굉장히 고급 카페에서 나오는 정도의 그 커피 향은 아니지만 1,500원에 이 정도의 커피 향이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저는 사실 애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GS15가 그런 커피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도 있지만, 제가 그 강의할 때 꼭 GS25를 얘기를 하는데, GS25에서 파는 그 HMR 식품,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반조리 식품이라든지 완전 조리 식품, 이 식품들을 보면 이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또 GS25에서 딸기 샌드위치도 그 올 여름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 20대, 10대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전 GS25가 1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덕분에 CU가 더 또 공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 또 벤더사들 또 찾아다닐 거고, 또 트렌드에 더 앞서가려고 아마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소비자를 웃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피나는 경쟁을 하지만 결국은 소비자는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반겨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저기 차근차근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의점 업계 순위가 뒤바뀌었다. 2002년부터 무려 17년간 1위를 유지하던 CU가 2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GS25가 차지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CU 담당자는 안타깝게도 굉장히 혼이 나지 않았을까. 혼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자리가 위태로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1위와 2위가 뒤바뀌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역사상 물론 이제 이 편의점도 외식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인데 2위가 1위를 탈환한 그런 역사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위가 1위가 2위한테 자리를 내놨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1위로 올라가게 되면 2위가 다시 1위를 쫓아가긴 하겠지만 다시 재탈환한다는 거는 좀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GS25가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고요. GS25의 도시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선릉 쪽에서 GS25를 한번 갔었는데요. 그 편의점에 있는 밥을 그냥 편의점 그 도시락 내에 밥이 있어서 통째로 렌즈에 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쇼케이스, 냉장 쇼케이스에 반찬만 있고 밥은 없어요. 그래서 밥은 별도로 사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어디에서 내주냐면 옆에 카운터 옆에 전기밥솥, 집에 다 전기밥솥 있으시잖아요. 그 전기밥솥에서 뚜껑을 열어서 뜨끈뜨끈한 마치 지금 막 그 밥이 지어진 것처럼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전기밥솥에서 직접 주걱으로 떠서 많이 드릴까요? 적게 드릴까요? 많이 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로 많이 이만큼 고봉밥처럼 많이 퍼서 저희 도시락에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까만 깨를 송송송송 뿌려줬죠. 이게 3,900원이었어요. 저는 그때 물론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느낌상 가맹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푸짐하게 퍼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직영점이죠? 라고 물었더니, 네, 직영점이래요. 이 직영점에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시도를 해봤을 때 가맹점,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전국의 가맹점에 또 전파할 수가 있으니까, 직영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이후에 야, GS25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그 GS25 주변에 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이 편의점 때문에 사실 피나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내년에 도래할 것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강연 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편의점 GS25뿐만이 아니고요, CU라든지 세븐일레븐, 또 미니스탑, 요즘에 또 어딘가요? 그 이마트에서 또 이마트24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그 H마트 음식들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의 음식점들이나 분식점들이 아마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2020년도에 여러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유망 트렌드를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편의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편의즘. 편의점을 쫓아다니고 편의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편의점 주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이 아니고 편의즘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편의점은 그 주변에 그 어떤 상권의 음식점들을 모두 잡아먹을 수 있는 아마 공룡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편의점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면, 편의점 안에 식탁, 의탁자들이 들어가서 편의점 안에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HMR 음식들이 굉장히 상품이 고퀄리티로 좋아지고 가성비가 좋아지면서 편의점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아침을 해결하고 저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점에서 편의점은 규모가 점점 더 확대돼서 오히려 주변의 식당보다 더 커지는, 물론 뭐 50평, 60평까지는 아니겠지만 20평 이상의 30평 중대형의 편의점이 생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편의점은 또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랜차이즈가 마찬가지겠지만 1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점포수로 1등을 차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출의 규모로 1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1등이 되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러 소비자들에게 마케팅 요소로 무지하게 이것들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점포 횟수뿐만이 아니라 가맹점단 매출 규모가 1등이 되도록 아마 엄청난 노력들을 앞으로 2020년도에는 더 치열하게 경쟁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번에 CU가 1등 자리를 뺏겼기 때문에 내년은 더더욱 피나는 아마 편의점의 경쟁 시대가 될 것이다. 고로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편의점에 열광하는 편의점주의자들, 편의즘의 시대가 2020년도에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GS25는 어떻게 왕좌에 올랐나?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지난 11월 기준 점포 수가, 그러니까 2018년 11월이죠. 지금 2019년 12월 21일인데요. 2019년 11월 지난달입니다. 기준 점포 수가 13,899개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10일 13,696개에서 한 달 만에 203개의 점포를 늘리게 된 것이다. CU는 11월 기준 매장 수가 13,820개로 GS25에 고작 79개로 뒤지고 1등의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말 기준 매장 수가 9,555개였지만 11월 기준으로 15,000개를 기록했다. 드디어 세븐일레븐도 전국 매장 10,000개를 넘어섰네요. 와, 11월 기준으로 10,000개에서 5개를 돌파했습니다. 15,000개.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전국에 10,000개 이상의 점포수를 확보하는 것이 이젠 3곳이 됐습니다. GS25, CU,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렇게 이야, 대단하네요. 편의점의 신규 출점에 대한 그 제한을 하고 제약을 정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븐일레븐이 또 10,000개를 넘어섰다는 것은 JC15가 CU가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또 미니스탑이 또 그 이마트 편의점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맹점을 전개한다는 건 사실은 수요가 뒤따라주기 때문에 공급이 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편의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것이다라는 것도 이런 뭐 데이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마트24도 볼까요? 이마트24는 11월 말 기준 매장 수가 4,438개로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731개가 늘었다. 미니스탑의 11월 말 점포 수는 2,582개다. 이로써 GS25는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2관왕을 차지했군요. 점포 수로도 업계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미 GS25는 경영 지표 면에서 CU를 앞섰다. 지난 3분기 기준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매출 1조 8,178억 원, 이것은 17.6% 증가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898억 원을 기록했다. CU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은 2.8% 상승한 1조 5,828억 원, 영업이익은 줄었네요. 1.2% 감소한 648억 원에 머물렀다. 올해 GS25의 가맹 희망자 문의는 32%, GS25로 브랜드 전환 점포는 2배나 증가했다. GS25가 인기가 많아졌네요. GS25에 저는 이번에 그걸 아시나요? GS25가 대만 흑당 버블티, 우리나라에서 흑당 버블티를 열광하게 만들었던 대만의 브랜드 타이거 슈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타이거 슈가 덕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흑당 버블티에 열풍이 일었었는데, 이번에 GS25가 2+1, 그러니까 우리 그 흑당 버블티의 타이거 슈가와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10,000개가 넘는 전국의 점포에서 2+1으로 타이거 슈가를 맛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GS25가 그만큼 사실은 이 타이거 슈가가 올해 각광을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게 전국에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가맹사업도 시작한 지 얼마 1년도 안 돼서 편의점과 손을 잡고 2+1의 행사를 한다? 물론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흑당 버블티가 한물 같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팔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타이거 슈가에서 인정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렇게 그 유명 브랜드를 GS25의 담당자가 엄청난 설득을 통해서 지금 핫하고 있는,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인기가 좀 한풀 꺾였지만 타이거 슈가를 2+1으로 전국에 팔자라는 것을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사업을 같이 GS25와 간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담당자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아마 굉장히 뭘까요?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GS25가 1등이 되기 위해서 커피의 맛을 고퀄리티 커피 맛을 구현을 했고, 또 이렇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2+1 제품을 전국의 만여 개 가맹점에 깐다라는 점에서 GS25는 큰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도 우리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CU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은 2.8% 상승한 1조 5,828억 원, 영업이익 1.2% 감소한 648억 원에 머물렀다. 점포당 매출도 GS25가 6억 7,200만 원으로 CU의 5억 9,300만 원을 앞섰다. 이게 한 8천여만 원, 8천만 원 정도 앞선 거네요. 그러니까 GS25의 평균 점포당 평균 매출은 연 6억 7천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한 달로 따지면 5천 정도 되네요. 5천이 좀 넘는군요. 그러면 12개월 곱하면 6억이 넘으니까 뭐 5천여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자, GS25는 신규 가맹 희망자와 타사로부터의 브랜드 전환 점포 수가 늘면서 점포 수 1위 자리에 올라섰다. 그러니까 GS25가 아닌 다른 편의점들을 영업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GS25로 가맹점을 전환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대세가 우리 GS25 아니냐. 또 여기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포당 매출도 2위인, 그러니까 이전에 11월 전에는 1위였던 CU보다 우리가 연 매출 8천만 원이 더 많지 않니? 그럼 사실 가맹점, 장사하시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25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이번 성과는 점당 매출 향상과 수익성 확보에 사업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결국은 그렇군요. GS25는 첫 번째, 가맹점 수익 중심의 상생제도, 두 번째, 스토어 리노베이션과 자동 발주 시스템. 그러니까 점포를 예쁘게 리뉴얼을 하고 또 발주하는 것을 굉장히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그런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 전략은 전략 상품의 성공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핵심 영역의 전략과 실행력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성공의 이유를 이 세 가지로 압축을 했고요. GS 리테일 관계자는 이제껏 업계 1위 기준은 점포당 매출과 가맹점 경영주의 수익이라고 생각한다며 운영 30주년인 2020년을 맞아 고객과 경영진을 위한 진심 담은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라고 전했다. GS25는 난리가 났겠군요. 네. 17년 만에 1위를 탈환했고, 또 며칠 있으면 내년이면 2020년은 30주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GS25는 지금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너스를 팍팍 날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 이제 관건입니다. 내년이 관건인데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재계약 점포들이 쏟아집니다. 자,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내년에는 재계약을 앞둔 점주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편의점 가맹점 계약은 전년보다, 그러니까 2012년보다 2013년이 300개 정도, 그러니까 300개 정도 증가한 데 그쳤지만, 그 이듬해 2014년도에는 무려 1000개가 넘어갑니다. 1161개가 늘어나고요. 이때가 편의점의 황금기였군요. 2015년에 2974개, 2016년에 3617개, 2017년 4213개가 새로 생겼다. 2017년도에 한 1년에 편의점 점포가 4213개가 생겼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진짜 대단하네. 이데아의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11월,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그렇게 잘 나가는 이데아가 이제 3,000개를 넘었거든요. 이제가 뭐야? 3,000개면 꿈의 숫자죠. 우리나라에서 뭐 외식업에서 3,000개를 넘은 곳은 파리바게트에 이어서 이데아가 유일합니다. 3,000개를 넘을 수가 없어서 그건 꿈의 숫자예요. 하긴 편의점이 뭐 10,000개 넘은 게 이제 3개가 생겼으니
뭐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자 이제 관건은 여기에요. 가맹점주는 통상 본사와 5년 단위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아실 거고요. 5년 전에 위약을 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서 위약을 못하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조건의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맺는 거죠. 물론 이게 또 악조건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 창업비용을 조금 내고 본사는 시설을 다 해주고 또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에서 이제 몇 대 몇의 어떤 비율로 수익을 가져가는데 5년 안에 그 가맹 계약을 해지를 하면 본사가 수익이 남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뭐 판단이 쓴 거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5년 계약을 맺습니다. GSC가 2010년부터 다시요. 가맹점주는 통상 본사와 5년 단위의 계약을 맺는데 2015년부터 편의점 수가 급증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내년에 재계약 시즌이 도래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만 300여 개 점포가 이동하는 대규모 입찰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S25가 2010년부터 운영해 온 지하철 7호선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7호선을 타시면 7호선의 전 구간에 그 지하철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점포들을 보잖아요. 이 점포들이 그런 GS25가 턴키라고 하잖아요. 5년 동안 이렇게 입찰을 해서 입찰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면적을 n분의 1을 해서 다시 임대를 점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GS25가 건물주는 아니지만 임차를 받아서 다시 임대를 주는, 그러니까 전문적 용어로는 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S25가 2010년부터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네요. 10년 정도 운영을 해온 지하철 7호선 내 사업권이 다음 달 13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3일 날 만료가 된다. 이에 따라서 41개 점포가 재입찰을 앞두고 있다. 이어 내년 2월에는 해군 군마트 PX에도 GS가 진출되어 있습니다. PX 운영 사업권도 만료돼서 260개 매장의 재입찰이 이루어진다. 자, 업계 내부적으로도 경쟁 구도가 마련이 됐다. GS25와 GS25와 CU가 오너 2, 3세 드디어 이제는 2, 3세가 편의점 전면에 배치가 됩니다. GS25와 CU가 오너 2, 3세를 경영 전문에 내세운 것. CU를 운영 중인 BGF그룹은 홍석조 회장의 장남인 홍정국 대표가 선임이 됐고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은 현재 허승조 GS리테일 전 부회장의 조카인 허연수 부회장 체제하에 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이 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있지만 업계 간 경쟁은 당연히 지속될 전망이 아니고요. 피 터지는 경쟁이 될 것이다. 편의점이 여전히 성장세인데다가 꾸준히 외연을 확장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편의점 매출액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약 1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 자율규약을 시행해서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다며 기존 가맹점주 재계약이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서 외식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위기감은 이미 수년간 지속이 됐고요. 그 위기감이 2020년은 폭발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 내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인건비는 올랐고 물론 뭐 3% 이내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일반 외식업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소매업, 서비스업, 오락업 뭐 전 분야에 걸쳐서 사실은 경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머니 사정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전문점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비싼 것을 사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진짜 비싼 것들은 어느 날 그냥 어떤
본인의 행사 날에 돈을 지불을 하고 평소에는 굉장히 값싼 음식을 찾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편의점은 앞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편의점의 경쟁 구도가 2등이 1등을 앞지는 상황에서 아마 내년에 그 CU, 2020년도에 CU의 이 편의점 담당자, 점포 개발 담당자는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를 탈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 1등을 어렵게 17년 만에 1위를 탈환한 GS25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크게, 더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편의점의 규모는 가성비 높은 HMR 음식, 도시락, 또 그 본인만의 어떤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가맹점들을 5년이 계약이 만료되는 가맹점주를 잡기 위한 노력이 아마 끊임없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편의점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상품이 계속 공급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매대 깔기 위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편의점의 규모는 커질 것이다. 가령 내가 GS25를 하고 있어요. 20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좁죠. 근데 옆에 CU가 30평이 들어왔어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소매점은 품질의 싸움도 있지만 양의 싸움, 종류의 싸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작은 GS25의 가맹점주를 꼬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CU보다 더 큰 규모로 가자. 40평 규모로 가고 본사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왜? 1위를 뺏기면 안 되니까. 1위를 뺏기게 되면 다시 17년 뒤를 기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은 2020년이죠. 내년은 편의점의 그 규모가 점포의 면적당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래서 주변에서 경쟁하고 있는 음식점들, 도소매업들이 이 편의점들 때문에, 피나는 경쟁하고 있는 편의점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훌쩍 넘었군요. 네, 오늘 창업 읽어주는 남자 편의점에 관한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또 만나요.